불기 2569년 한거해제법회가 전국 총림과 교구본사, 제방선언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는 사방을 둘러싼 바위돌을 부수고 깨우쳐야 한다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총림과 교구본사에서 열린 한거해제법회는 벽암록의 대표적 화두 취암수미부터 수행의 힘으로 세상을 환희 높게 만들자는 다짐으로 채워졌습니다.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 스님과 관객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막 이틀째인 어제는 담마 토크와 스탐스탐 등이 진행돼 수행의 고민과 일상 속 마음챙김 등을 진솔하게 풀어 관객들과의 공감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 강원도 원주의 홍반장으로 불리는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을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여름철 석 달간의 고행을 마친 스님들을 대상으로 을사년 한거해제법회가 전국 총림과 교구본사, 제방선언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는 해제법회에서 사방을 둘러싼 바위돌을 부수고 깨우쳐야 한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로사에 을사년 하한거 해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이번 하한거 해제대중은 통도사 보강선언과 성남사 종수선언, 극락암 극락호국선언 등 264명입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해제법회에서 먼저 결제 대중 스님들의 수행 정진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결제 대중의 정진력으로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사회가 편안하고 오늘 해제를 맞이하기까지 무사하게 잘 지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정진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바위돌을 부수고 깨우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산 철벽을 갖다가 부수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결제 동안에 하는 참구거든. 화두일념으로 참구해서 은산 철벽을 갖다가 부순다. 이어 1년에 한 번 7월 7석에 만나는 견우 직녀를 예로 들며 법을 설했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100년 전에 한 번도 안 들어오는 견우 직녀는 이건 1년에 말이 1년에 한 번이지 무한대로 만나는 거지. 성파 대종사는 안거 결제와 해제에 대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데 천리를 가는 것과 같다며 해제 대중에게 선문답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기특한 일이 뭐 있나, 함불의 누더기로 100년을 지내는 그것이다 이거거든요. 석 달간의 안거를 끝낸 수행 납자들은 이제 산문 밖을 나와 수행 정진을 이어나갑니다. 영축총림 통로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한거 해제법회 소식 이어갑니다. 전국 총림과 교구본사에서 열린 법회는 벽암록의 대표적 화두 취암수미부터 수행의 힘으로 세상을 환희롭게 만들자는 다짐이 펼쳐졌습니다. 전국 법회 현장을 홍진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을사년 하한거 해제일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대원 스님은 벽암록 제8칙 취암수미, 즉 취암스님 눈썹 화두를 놓고 근현대 선지식 향곡 스님과 벌인 문답을 소개했습니다. 취암스님이 하한거 해제날 많은 말을 하면 눈썹이 빠진다며 눈썹이 붙어 있는지를 묻자 도반인 보복, 장경, 운문스님은 각기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향곡 스님이 이중 운문스님의 답변인 관해대 대원 스님에게 묻자 스님은 구멍 없는 쇠뭉치, 무공철추라고 답했다며 근현대 치열했던 한국 선방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운문스님 관했는 의지가 뭔고? 향곡 스님께서 저한테 물어요. 관했는 의지가 무엇인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대답하기를 예, 무공철초입니다. 그랬어요. 한국 스님께 다시 읽어보게 하셔서 예, 상한 수레에다가 약봉지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스님께서 크게 하하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은 기후변화로 한낮 최고기온이 때로는 36도를 육박한 가운데 정진을 이어간 수자 스님들을 격려하며 해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때묻지 않는 마음 경계에 들어있는 사람은 한가로운 도인처럼 더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고 설하며 부모 미생전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놓지 말고 간절하게 화두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더운 가운데 이렇게 이제 각자 스님 한 분 한 분이 자성을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쓰고 또 이렇게 말 없는 가운데도 이미 확실하게 자성을 투철해서 그 때묻지 않는 이런 마음 경계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까 한가로운 도인처럼 더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는 것이다.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참선 수행 도량을 갖춘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에서도 금당선언과 양진암, 부도암 등에서 수행한 100여 명의 수자 스님들이 의연 스님의 법문을 가슴에 새기고 산문을 나섰습니다. 스님은 해제 이후에도 화두를 챙기며 끊어짐 없는 수행을 이어가라고 당부하며 백중을 앞두고 모든 영가들이 집착을 내려놓고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도 그제 백담사 거민당에서 여름 석 달 동안 이어온 수자 스님들의 용맹정진을 회항했습니다. 백담사 기본선언 조실 영진 스님은 정진의 원력으로 좌선에서 행선으로 전환하더라도 화두를 끝까지 놓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무산대종사의 원력으로 설립된 백담사 무문관에는 10명, 조계종립 기본선언은 16명 등 모두 26명의 수자 스님들이 방부를 드렸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는 올해 하한거에 비구 106명, 비구니 21명 등 모두 127명의 수자 스님들이 용맹 정진했습니다. 월정사 교구장 정념 스님은 해제를 통해 중생을 향한 지극한 원력을 새겨 안거 이외에도 쉼없는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신 그 수행의 힘으로 청량한 바람을 안고 산문을 나서시면 걸음마다 다 천풍을 일으켜서 세상을 한이롭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니도 덥고 대규모 수해까지 났던 올여름, 석 달 정진을 마치고 나온 스님들은 동치대비의 화두를 더욱 굳건하게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스님과 관객을 연결하는 소통회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막 이틀째인 어제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대종사의 단마 토크와 젊은 스님 5명이 출연하는 토크쇼 스담스담이 진행돼 수행의 고민과 일상 속 마음 챙김 등을 진솔하게 풀어내 관객들과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여대종사가 깨끗한 마음을 주제로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본 마음의 본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사건에서부터 행복 문제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진솔하게 대중들에게 전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맑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고 또 밝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에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도 끼고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은 뼈를 깎는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데 그 아픔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렇죠? 스님들과의 차담도 젊은이들에게 색다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 직접 차담을 하며 고민거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대화할 줄 몰랐는데 대화하게 돼서 좀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가서 말을 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 기회에 걸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신기했어요. 또 법무사 연수과장 장산 스님은 영어 강연을 통해 SNS 시대의 주의력 회복과 불교 수행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해 젊은 층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지 스님이 직접 떡을 만들고 관객들에게 사찰 음식 레시피를 전수하는 등 스님과의 간격이 한껏 좁아지면서 불교는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찰을 떠난 공간에서의 스님과의 만남이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면서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불교 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태극기에 새겨진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어제 3층 전시실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회 태극기 함께해온 나날들을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1882년 고종의 명으로 태극기가 제작된 이후 140여 년 동안 우리 국민의 환희와 슬픔, 고통의 극복 순간에 함께한 시간들을 조명합니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백양사 마담 스님이 소장했던 비단 태극기, 대한제국 통신원 태극기, 해방기념 한글 시집 등 관련 자료 210여 점이 포함된 가운데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내 한국관에 진열됐던 태극기를 프랑스 국립김해 동양박물관에서 대여해와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백초월 스님이 만들고 숨겼던 진관사 태극기와 장성 백양사 재건에 힘을 썼던 마남 스님이 소장했다고 알려진 비단 태극기 등 불교계 항일운동의 상징도 함께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수관장은 태극기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하나로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이자 국가의 상징이라며 전시를 통해 과거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오는 11월 16일까지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불교계 가입은 화재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창동 정회사와 경기 광주 수미산 불국사는 그제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재난과 문화유산 복구 지원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복구 기금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수도권 사찰들이 마음을 모아줘 고맙다면서 특히 이들 지역은 인구가 많은 곳으로 포교나 전법에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회사 주지 남전 스님과 불국사 김양희 신도회장을 비롯한 두 사찰의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원적에 든 불교문화사업단장 취암당 만당종사의 49제 중 5제가 그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제 직접 참석해 별도의 조사 없이 종단과 불교 발전에 이바지한 만당 스님의 영전에 향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원로의원 일면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총무부장 성화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과 불교광장 화엄일회 회장 태효 스님, 중앙종회 의원 성행, 선광 스님 등 다수의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만당 스님의 육제는 오는 14일 불갑사에서 엄수되며 회양법회는 오는 21일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홍반장으로 불리는 큰 스님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는 영화의 주인공 홍반장처럼 오랜 세월 지역사회에서 밑바닥부터 포교 활동을 펼치며 붙게 된 별명이라고 하는데요. 노인, 노숙인, 어린이, 다문화 가정, 성폭력 피해 여성, 북한 이탈 주민 등 관련 복지시설 13곳을 운영하는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을 BBS가 만난 사람이 초대했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의 대표적인 도심포교당이죠.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스님께서 주지로 계시는 원주 성불원 1982년에 창립이 돼서 올해로 창립 43주년을 맞았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시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90년대부터 이제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 도입이 되면서 종합복지관, 또 다문화 센터, 또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요양, 어린이집, 뭐 이런 사업들이 확산돼 가던 시절이라서 그래도 좋은 인연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되어서 지금은 한 기관으로 이제 13개 기관들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13개 기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린이, 노숙인, 노인, 다문화 가정, 또 성폭력 피해 여성 쉼터, 북한 이탈 주민 하나센터 등등인데 이렇게 거의 전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실 정도면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되셔서 뭐 복지부 장관으로 모셔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이제 제가 뭐 공부 사회복지는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사회복지사가 되고 했는데 결국은 사회복지는 어떤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출발점은 불교적 정신인 모두를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기본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서 불교가 하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적절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이나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함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어주고 또 물질적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힘 닿는 데까지 같이 함께하고 이것을 쉬지 않고 1년, 2년 이렇게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쌓여서 튼튼한 어떤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한두 번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이런 일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누구든지 살면서 한두 번은 했을 텐데 그것을 진행하는 그 꾸준한 노력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들을 받고 또 후원자 또 후원 단체도 생기고 이래서 끊어지지 않고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스님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전 잘 못 들어봤는데 원주 지역의 홍반장. 사실 홍반장이라는 별명은 그야말로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난다. 그 홍반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별명이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 사람, 특정 지역,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시간이 나고 또 나의 어떤 역량이 주어지는 곳이라면 나하고 무관한 데는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일하는 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또 생활안전협의라는 단체에서부터
모든 또 검찰청에서는 범죄예방자원봉사센터에서부터 거의 다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또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조기축구 이렇게 모이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나가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근 20년째는 이렇게 외지에 나오지 않는 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이 동네 사람들하고 아침 시간에 가서 조기축구하고 네네. 그리고 같이 또 아침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불교라는 것이 꼭 경전을 펴놓고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불교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보여주느냐가 네. 경전에 문자화하지 않은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공을 주고받으면 지금은 명칭이 스님하고 골 달라 그러는 거거든. 네. 이미 익숙해진 거야. 스님을 평생 한 번도 안 불러보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뭐 모종교인이든 운동장 안에서는 스님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스님이란 단어 하나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중요할 때는 부르는 거예요. 야유회 간다고 부르고 뭐 한다고 부르고 하면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끔 저도 또 같이 어울려주고 이런 것들이 아마 사람들이 부르기를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하여튼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성불원 스님이 없는 데가 없다. 그래서 홍반장.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자기네끼리 부르는 별명을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스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1분 법문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성된 존재고 그 완성된 길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사실이라든지 또는 가족 내에서 갈등, 교도소에 살인의 행위로 인해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 3천여 명이라 그럽니다. 통계하면 3,1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20%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사회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거꾸로 가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이 불안하고 이런 삶에서 좀 더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각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운동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이렇게 먼 걸음 오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원주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8월 9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